중간에 조금 오류가 나가지고요. 다시 3번부터 할게요. 네, 원자보다 더 작은 입자가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게 되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전자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자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자라는 것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원자핵이라는 것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자의 핵이라는 것이 과학기술이 더 발전함에 따라 양성자라고 하는 입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내게 되고, 이 원자핵이 띠고 있는 이 플러스 전하의 원인 물질이 이 양성자 때문임을 과학자들이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중성자는 중성이니까 이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결과를 알아내게 됐고, 지금에 와서는 더 양성자하고 중성자보다도 더 작은 입자를 밝혀내게 되고, 이게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쿼크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알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쿼크는 이제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래서 탑, bottom, 그 다음에 up, down, strange, charm,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고요.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꼭대기 쿼크, 바닥 쿼크, 그 다음 위 쿼크, 아래 쿼크, 그 다음에 야릇한 쿼크,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맵시 쿼크,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쿼크는 업다운 쿼크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업, 다운. 그래서 이 양성자를 구성하고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가 이 업 쿼크하고 다운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업 쿼크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3분의 2 쿼크가 2개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 쿼크가 1개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모두 다 더해주면 플러스 1만큼의 전하량을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직접 계산을 해보면, 자, 플러스 3분의 2가 2개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 1만큼의 전하량이 1개만큼 있으니까 요거 우리 친구들 계산해보면 플러스 3분의 4에서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좀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전하량이라는 요 개념이 여러분들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몸무게가 몇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 60kg입니다. 저 70kg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단위를 좀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길이가 1m야. 또는 100cm야, 100cm야. 이런 식으로 단위를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전하량이라는 것도 사실은 쿨롱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편의상 이 플러스 1이라고 전하량을 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플러스 1이라는 것은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하는 요 전하량을, 이 쓰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쓰기가 불편한 이 전하량을 그냥 간단하게 우리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량은 그냥 편의상 플러스 1로 쓰자라고 해서 쓴 전하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전하량은 실질적인 전하량 수치는 아니고, 이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하는 이 전하량을 그냥 편의상 좀 편하게 쓴 것이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은 우리가 편의상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갖는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아래 거 볼게요. 아래 거 보시면, 자, 중성자는 업쿼크, 즉 3분의 2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거 1개, 다운쿼크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거 두 개가 모여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두 개니까 둘 다 더해서 이제 0이라는 전화량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얘기했던 플러스 3분의 2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전화량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까? 1.602 곱하기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란 이 수치의 몇 분의 몇 배입니까? 3분의 2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쓰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편의상 우리는 이것을 플러스 3분의 2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아래에 한번 볼게요. 자, 원자 질량 결정 요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자 질량 결정 요소. 그러면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줄여서 쓴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 한번 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지금 뭐가 있죠? 원자핵과 전자가 있고 이 원자핵을 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또 이것은 쿼크로 구성이 되어 있죠. 딱 여기까지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자, 물음에서 원자 질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원자의 질량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있는 양성자의 질량하고요. 여기 있는 중성자의 질량이랑 여기 있는 전자의 질량을 더해주면 그게 원자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적읍시다.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자, 원자 질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겁니까?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 전자는요, 양성자하고 중성자에 비하면 엄청나게 가벼운 친구입니다. 내가 몸무게가 2000kg이에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1kg이에요. 그럼 둘이 더해서 2001kg이죠.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2001kg이나 2000kg이나 그게 그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야, 너네 둘이 더해서 몸무게 몇이야? 그러면 그냥 2000kg이야.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거죠. 그거와 거의 비슷한 이치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리 전자의 질량은 무시합니다. 원자 질량 결정 요소에서. 그래서 양성자하고 중성자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 아래 보시면 아까 여기에 우리가 위 상단에 질량수라고 얘기했던 부분 있죠? 이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양성자 수와 중성자 요 수가 이 원자의 질량을 결정하는 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정보를 좀 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원자 번호라고 나와 있는데 이 원자 번호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소는 1번이고 헬륨은 2번이고 리튬은 3번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럼 왜 걔네들은 그러한 번호를 가졌을까? 이 수소라는 것이 2번일 수는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요. 이 원자 번호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걸 가지고 정했냐면은 과학자들이 양성자의 수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원자 번호가 1번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양성자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질량수라는 것은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이것이 이제 질량수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빼주면 뭐만 남습니까? 중성자 수만 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중성자의 개수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다 필기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뭐 탄소라는 것이 있는데 수, 헬, 리베, 붕탄 하면 6번째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질량수가 12라고 적혀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를 유추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6번이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가 6개라는 거고요. 중성자의 개수는 12에서 6을 빼주면 되겠죠? 6개가 되는 거고요. 그럼 전자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전자의 수. 자, 이것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여기 오른쪽 상단 전하량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전하량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 원자가 중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중성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양전하와 음전하의 양이 같은 걸 우리가 중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차피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으니까 고려하지 말고요. 플러스라는 전기를 띠고 있는 애가 6개가 있다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애가 몇 개 있으면 되는 겁니까? 6개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시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자량이라는 것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여기에 좀 추가를 한번 적어볼게요. 원자 한 개의 가상의 질량, 원자 한 개의 가상 질량. 자, 이것을 줄여서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가상이라는 말이 왜 붙었는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를 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1이라는 전하량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플러스 1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실제 전하량이 아니라 그랬죠. 정확한 전하량 수치는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는 수치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쓰기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편의상 그냥 플러스 1 이렇게 줄여 쓰는 거고, 전자도 마찬가지죠. 전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실제 전하량은요,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인데 우리는 이것을 보통 그냥 마이너스 1로 표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일종의 가상의 전하량 표기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시면 탄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래요. 수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이렇다고 나와 있고 산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이렇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 얼마나 쓰기가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가상으로 우리가 가상의 어떤 질량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탄소의 이 질량을, 탄소 원자 한 개의 이 질량을 가상으로 12로 한번 정해 볼게요. 이렇게 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 친구를 정한 상태에서 나머지 친구들도 한번 정해 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의 약 몇 배가 되냐면요. 이거 약 12배가 돼요. 여기서 이거 12배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산소 원자는요, 또 수소 원자에 비하면 또 몇 배가 무거운 거냐면 약 16배 정도가 돼요. 계산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탄소라는 원자의 가상의 질량은 12라고 정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이 수소 원자의 가상 질량이 1로 정해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16배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가상 질량이 16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각 원자 한 개가 가지고 있는 가상의 질량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 무엇이라고 부른다? 바로 원자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자량.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떤 점이 편하냐?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이 0.1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g보다 12배가 무겁다는 게 한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가상의 질량을 쓰게 되면은 훨씬 더 그 원자들 사이의 어떤 질량을 비교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져요. 그래서 쓰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는 이 가상의 질량이 좀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한번 적어볼게요. 탄소의 원자량은 앞으로 여러분들 저절로 외우게 될 겁니다. 탄소의 원자량은 12, 수소는 1, 산소는 16, 질소는 14라는 원자량을 갖는다는 거 자연스럽게 외우게 될 거고요. 지금이라도 외우면 더 좋습니다. 자, 그 아래에 분자량을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당연히 분자량이라는 것도 그 분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 질량은 아니고요. 앞에서 이제 정했던 이 원자량으로 해서 원자량 때문에 나오는 이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분자량이라는 것은 분자를 구성하는 이 원자량의 합, 이것을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이거 실제 한번 써볼게요. 자, 수소의 원자량이 1이므로 1이 지금 2개 있죠? 그러니까 2 더하기 16 해서 H2O의 분자량은 18이구나. 자, NH3에서 N이 17이었고요. H가 1인데 3개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N이 14죠?
이거 좀 지울게요. 자, N이 14죠? 그러니까 더해서 17이 되겠고요. 자, CO2는 보시면 탄소가 12요. 탄소가 몇입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16이라고 했으니까 16이 두 개 있으니까 32죠? 그래서 4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량이라고 하는 가상의 질량을 만들어내게 되면 이 분자량도 쉽게 알아낼 수가 있고, 이렇게 알아내게 되면 오케이. 자, H2O가 NH3보다 조금 더 무겁구나. 그 다음에 CO2가 NH3보다 얼마만큼 무겁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도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훨씬 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량과 분자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자, 아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식과 화학 반응식을 좀 비교를 해보는 건데요. 실제 여러분들이 화학을 공부하면서 이 화학식이라는 용어와 화학 반응식이라는 용어를 굉장히 혼용해서 그리고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화학식과 화학 반응식이 다르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화학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H2O, NH3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은요, 일단 화학식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화살표와 이런 플러스라는 기호도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자, 화학식과 여기 나와 있는 이 화학식과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이게 화학식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플러스와 화살표라는 기호를 같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자, 정의 한번 봅시다. 화학식이란 원소 기호와 원소 기호, 이걸 얘기하겠죠? 이거와 숫자를 이용하여 나타낸 식. 자, 화학 반응식은요, 화학식과 기호 플러스와 화살표를 이용하여 나타낸 식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뭐 H2O가 있을 수 있고요, 뭐 NH3도 있을 수 있죠. 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화학 반응식이 되겠고, 자, 이것도 우리가 화학 반응식 하나의 예가 되겠죠. 자, 그 아래에 표시 방법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화면에 보이는 거 보십시오. 자, 오른쪽 상단에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아래다 적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물이죠. 맞습니다. 물 맞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얼음 화학식 뭐예요? 얼음 화학식 뭡니까? 수증기. 아이고, 여기 좀 잘리네요. 잠시만요. 그럼 수증기는 화학식이 뭡니까? 물이 H2O니까 얼음은 H1O, 수증기는 H3O, 뭐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자, 얼음, 물, 수증기는 전부 다 우리가 화학식이 뭐냐면 H2O죠. 근데 이렇게 H2O만 쓰고서 이것이 얼음이냐, 이것이 물이냐, 이것이 수증기냐를 알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고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로 solid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액체는 liquid죠. 기체는 ga스고요.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하고서 가로 안에 S라고 쓰면 이거 고체를 의미하는구나. 이거 얼음이구나. 자, 이거 액체구나, 물이구나, 기체구나, 수증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화학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 aqueous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걸 우리가 이제 수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한번 보세요. NaCl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NaClS라고 되어 있는 건 뭘까? 일단 염화나트륨이 뭔지부터 볼까요? 염화나트륨이 그렇죠. 소금입니다. 소금. 우리가 이 NaCl을 이 NaCl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S라고 하는 건 고체니까 이게 이제 소금 덩어리 고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AQ라는 건 뭐냐면 소금을 물에 녹였을 때 뭐가 되죠? 소금물이 되잖아요. 소금물. 우리는 그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수용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수용액, 물에 어떤 물질을 녹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수용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NaCl, aqueous 이렇게 적혀져 있다면 오케이, 이것은 소금물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화학식을 표현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학 방식을 나타내는 방법까지만 강의를 하고, 자, 1강을 좀 맞추도록 할게요. 화학 방식 나타내는 방법.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반응물을, 자, 왼쪽에는 반응물을,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나타낸다. 이때 반응물 또는 생성물이 두 가지 이상일 때는 이것을 뭘로 연결을 해주느냐? 자,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요 화살표를 기준으로,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뭐가 되느냐? 반응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반응하고 난 이유니까 생성물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반응물 또는 생성물이 2가지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반응물이 2가지 이상이죠? 이때 2가지 이상일 때는 플러스로 연결해주자.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원자 개수가 같도록, 자, 여기 적어주세요. 개수, 여입니다. 여의. 개수를 맞춘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를 딱 기준입니다. 이 화살표를 기준으로, 자, 왼쪽에 수소랑 산소가 각각 몇 개 있는지 한번 적어보면, 수소 몇 개 있죠? 2개 있죠. 자, 여기 산소 몇 개 있죠? 2분의 1 곱하기 2 하니까 1개 있는 셈이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오른쪽에 수소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자, 산소 몇 개 있습니까? 네, 1개 있습니다. 1개. 그런데 화학에서는 보통 숫자 1을 많이 생략합니다. 숫자 1을.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O2 앞에 내가 이제 2분의 1이라는 이거 개수라고 부릅니다. 이 화학식이 있으면요. 화학식이 있을 때, 요 앞에 들어가는 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개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화학식 앞에 적히는 숫자. 이 O2의 개수를 이제 내가 2분의 1을 넣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 반응물 쪽과 생성물 쪽에 각각의 개수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거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화학 반식 개수에 지금처럼 2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으면요. 우리는 이것을 뭐로 바꿔주느냐? 정수가 될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일종의 과학자들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H2 더하기 2분의 1 O2가 H2O가 되는데 각 화학식에 이제 2를 곱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2를 곱하는 게 여기에다가만 2를 곱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도 2를, 여기의 개수에도 2를, 여기의 개수에도 2를 곱해줘야죠. 왜? 이미 앞에서 여기 나 단계에서 어때? 우리가 이미 원자의 개수를 다 맞춰줬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준 거 그대로 다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2를 곱해줄 거면 여기 다 개수에 2를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최종적으로는 자, 이러한 화학 반식을 써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화학 반응식을 완성시킨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염수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응물 2개 있고 생성물 하나 있습니다. 반응물 2개 이상일 때는 플러스로 연결해 주고요.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는 화살표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원자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자, 여기 왼쪽에는 질소가 지금 몇 개 있냐면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수소는 왼쪽에 2개가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질소가 1개, 수소가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수소에다가 여기다 해볼게요. 이 NH3 앞에 개수에다가 내가 2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러면 질소가 몇 개가 되죠? 2개가 되고 여기 수소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6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 NH3는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여기 N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수소 이렇게 3개가 붙어있는 형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2라고 했으니까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소는 몇 개냐면 2개, 수소는 몇 개가 있는 겁니까? 6개가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쉽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질소는 지금 여기 이제 1이 승량이 되어 있으니까 2 곱하기 1에서 2개, 수소는 2 곱하기 3 해서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질소와 수소의 개수가 여기는 2개고 여기는 6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걸 맞춰주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질소는 이미 2개죠. 그 다음에 지금 수소가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그쵸? 여기에다가 3을 딱 써주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6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화학 반식을 완성했다. 근데 이러한 방법도 있어요. 또 다르게 접근하셔도 돼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자, 여기 N2, H2, 자, NH3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질소를 2개가 있고 여기 1개가 있으니까 여기 2분의 1 곱해서 질소 1개로 만들어주고요. 여기 2개 있고 여기 3개 있으니까 내가 그냥 여기다 2분의 3을 곱해서 수소 3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왼쪽과 오른쪽은 맞춰준 거죠. 근데 화학 반식의 분수가 있으면 이 개수의 분수가 있으면 이거를 정수로 바꿔주기로 과학자들이 약속했으니까 전체식에다가 2를 곱하면 자, N2, 3H2, 자, 2NH3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자, 아래 거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들? 자, 반응물 이런 식으로 생성물 사이에 화살표 있죠. CO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2를 딱 쓰고요. 그럼 얘도 이 2개가 필요하겠죠, 탄소가. 자, 근데 여기 보면 산소가 지금 몇 개 있죠? 2개가 있는데 여기 이미 여기도 2개가 있으니까 끝! 이렇게 맞출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 거 볼게요. 자, 반응물 CO2, H2O, 생성물 C6, H2O6, 그 다음에 O2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좀 상대적으로 복잡한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그래서 한번 화학 반식 한번 맞춰보면요. 이렇게 복잡한 경우에는 가장 복잡한 걸 기준으로 여기서 누가 가장 복잡해 보입니까? 얘가 가장 복잡해 보이죠. 가장 복잡해 보이는 요 놈을 개수를 뭐로 가정하냐면 1로 가정하고서 우리가 화학 반식을 맞춰주면 편해요. 나머지는 자, 해서 보시면 탄소가 지금 몇 개가 있는 겁니까? 6개 있으니까 6 써주면 탄소 6개 끝. 자, 수소가 몇 개 있냐면 12개 있죠? 그리고 6개에서 수소 12개 맞춰주면 끝. 뭐만 맞춰주면 됩니까? 지금 탄소 맞춰줬고 수소 맞춰줬으니까 누구만 맞춰주면 됩니까? 이거 산소만 맞춰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산소 몇 개 있습니까? 산소의 개수 6 곱하기 2 12개 있죠. 6 곱하기 1 6개 있죠. 자, 여기 앞에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죠. 자, 여기 도대체 몇 개가 있어야만 같아지겠냐는 거예요. 몇 개죠? 12개죠. 몇 곱하면 되니까? 6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학 반식을 완성시켜 줍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